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이재명 얘기합시다. 이재명은 지금 163석 거대 민주당이죠. 180석에서 요거 잘리고 저거 잘리고 탈당하고 요지를 해가지고 이제 164석 남았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유력한 대선 후보자는 나 감옥 가요, 바지 내릴까, 이런 사쿠라 같은 분이 대선 주자거든. 이분밖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모르지. 이낙연 씨가 또 부활해가지고 확 뛰어올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낙연 씨는 너무 인성이 착하셔.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네가 죽어야 내가 살고 이걸 못하셔. 그 양반은 좋은 말로는 참 좋으신 분이고, 조금 지나친 말로는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정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선 후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재명이가 300석 중에 150석 정도만 받아도 이재명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150석 과연 줄까요? 저는 안 나온다고 봐요. 많이 나와야 한 7, 80석 나올 거다. 조금 더 후하게 주자면 한 110석 정도. 지금 제3지대 지역이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부서지고 안 부서지고 분명히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이준석이 저거는 워낙 개망나인데다가 아주 그냥 코피풀리 망아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저기 가서 살아남을까, 이래서 좀 찝찝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돼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150석을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대선 후보로 우뚝 올라오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사법 리스크. 요 악재를 극복하지 못하면 낙동강 오리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당에서 새롭게 누군가를 뽑아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난이 뭐냐? 임종석, 노영민, 친문 패거리들이 일단은 숨을 죽입니다. 죽이고 이재명 비율을 맞춰요. 그 다음에 출마를 하게끔 자기 단도리 해요. 그리고 내일 조국이가 문재인 책장사 만나러 간대요. 내일 만나러 가면 문재인이가 또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솔솔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임종석이나 노영민이나 그 수하들은 전부 다 조아리고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그래서 공천을 받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가 150석을 얻었더라도 임종석, 노영민 친문파들이 이제 고개 들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전당대회가 오늘 8월 달에 하는데 전당대회에 임종석이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커요. 그래서 붙을 거야. 그러면 아수장을 만들어 놓는 거지. 왜? 이재명이는 사법 리스크가 있고 전과가 있고 국민의 지지율이 23, 22 이 정도만 떨어지면은 당연히 가지요. 아니 문재인이가 시키지. 야, 너네들 고생시킨 거 저거 한 방에 보내라이? 전쟁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낙연이가 어떻게 할지 몰라. 그때는 또 이낙연이가 문재인과 손잡을지 몰라. 그러면 뭐 이재명은 가는 거지. 정권 사범인데 한두 가지 걸려있어? 와이프도 걸려있고 지 아들도 노름 좋아하고 안 마시러 가가지고 빨개 벗고 이거 막 받고 이러는데 개 작살된 가정인데 뭐 누가 개딸들 외에는 없어요. 자, 이런 형국이 될 거다. 난 그 생각이 돼. 제가 지금 너무 이제 약간 거칠게 나쁜 쪽으로 많이 붙여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그런 법 어디 있어요? 범죄자가 시장하면서 도지사하면서 시민 돈을 도민 돈을 다 내 돈인 양 깡패들한테 깍두기들한테 양아치들한테 막 그냥 베풀었던 거,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다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구의원 되고 시의원 되도 관계없어? 그리고 깨끗한 국민들은 얘네들한테 맨날 휘달리고 살해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이재명이 거기서 1인자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남 등쳐먹고 저 형 정신병원 보내고 저 형수를 사람으로 안 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조직폭력배 애들 또 국회의원 되겠네. 그런 걸 막자는 거요. 남경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남경필. 옛날 경기도지사도 했고 수원 국회도 오래 한 분인데, 남경필 아들이 마약에 그냥 중독돼 있잖아요. 구속시키십시오. 판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그러잖아. 근데 이재명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이
노름은 건 맞는데 그렇게 큰 돈도 쓴 것도 없고 돈 쓸 수도 없고 안마시소 간 것도 허가 있는 데 갔지 무허가 안 갔시오. 무허가 갔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뭐하는 안마시소야? 그 허가 있는 안마시소는 가도 괜찮아요. 무허가는 안마시소가 아니요. 그냥 몸 푸는 데야. 나쁜 짓 하는데. 한자 안마 해주다가 기분이 좋으면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가씨가. 그러면 네 맘대로 해. 그래서 일 저지르는 게 거기서. 개판 안마시소지 무허가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졌다고 짓거렸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전 시간에 민영배 신나게 깠어. 싸가지 없는 민영배. 아이고. 어쨌든 지금 제가 이제 이재명 얘기하다가 휙 밖으로 나갔는데 다시 인사이드로 와가지고 내년 8월 달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또 만약에 얘가 지면은 이재명이 한 110석이나 얻어가지고 꼭 깨구락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손 여기다가 은팔찌 차는 거지요. 다른 거 뭐 있시오? 다 보니 은팔찌 차는겨. 그럼 어디로 가는겨? 어디로 가? 안양구치소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형무소로 가는 거지. 청송으로 보낼까 어디로 보낼까? 그렇게 되는겨. 방법이 없이요. 이재명이는 죄가 많아가지고 만약에 원내 일당을 우리 국민의힘이 가지고 왔어. 그럼 이재명은 정치적 타격은 물론이고 제 아들, 자기 와이프, 이재명 온 가족이 국무유지로 들어가는겨. 그럼 어떻게 되는겨? 끝나는 거지. 아이고. 전 세계에서 온 가족이 은팔찌 차고 형무소 가는 꼴은 여기밖에 없이요. 이건 토픽감이요. 해외 토픽감. 그렇게 되겠지. 최선희님 어서 오셔. 난 그렇게 봐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든 이기려고 아주 그냥 여기다 다 올인하잖아. 올인. 그런 이재명이가 임종석을 공천 안 준다? 노영민 공천 안 준다? 천만의 말씀하면 콩떡이에요. 지금까지 이재명이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어제 병리병 하자니까 그냥 낮잠 자고 와가지고 밤잠 자고 와가지고 아침에 우리는 준 연동제요. 왜? 조국이 살려야 되니까. 문재인 화나면은 우리 반쪽도 해. 그 문재인 비호도 은근히 맞추고 이런 얄팍한 정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 누가? 사쿠라 이재명 씨가. 난 그렇게 봐. 어쨌든 이 사법 리스크 요것 때문에 이재명은 이겨도 발목 잡히고 저도 발목 잡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 한 150석 이상 얻어가지고 일일이만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의 사슬이 걸려있는 게 있잖아. 사법 리스크. 전과 사법.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은 되고요. 나는 요즘 흐름을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솔하게 150석은 무조건 옵니다.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130석만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면 150석 꼴인 비례대표 우리가 20석은 가지고 와요. 비례대표 20석은 가지고 옵니다. 47석에서 저것들이 가져가는 거 전부 다 후하게 주더라도 27석 다 못 가져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150석은 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재명 같으면 이렇게 했을걸? 저 4년 전에 180석 얻었잖아요. 올해는 아마 10석 정도 더 올 것 같고 또 조국 의원이 200석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대하는 거 아니요? 우선정당 만들려고 준연동제를 하는 거 아니요? 조국 말 듣고 나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200석 올걸?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다음에 대통령 나한테 다시 대통령실을 용산에서 청와대로 옮길게요. 나는 그게 꿈이요. 이렇게 계획꿈을 꾸고 있어. 누가? 이재명이가. 완전히 과대망상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변이 전부 다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오염투성이, 그냥 똥물투성이, 그런 사람들이 영역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겨.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13일부터 17일까지 지역별 후보자 면접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그 다음날 13, 17까지 끝나니까 면접이 그럼 18일 날 단수 추천 지역은 공개가 될 거예요. 단수 추천 지역은 지역구 후보자인 한 명만
공천을 신청했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굳이 경선할 이유가 없는 곳, 이곳은 바로 18일 날 공개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곡사포를 쏜다. 민주당 패거리들 한 방에 보낸다는 얘기지요. 저 오늘 그 김은혜 의원하고 김병욱 의원이 엄청 크게 싸웠어요. 난 재밌대. 요 얘기 들어봐요. 분당에서 재건축이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 얘기를 김은혜 의원이 분당에서 이제 오늘 그 얘기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김병욱이가 소리를 질러요. 김은혜한테 아니라고 했잖아. 얀마 어따 대고 반말이야 씨발. 반말이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 어따 대고 반말이야 네가. 대통령 홍보 수석까지 하신 분한테 아니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는겨. 김병욱이가 사실만 얘기하라고. 아니 여기 거기가 무슨 저 도깨비 시장이냐? 하든 야당 패거리들은 웃긴다는 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저한테도 발언권 주십시오. 그냥 나가가지고 하든간 마. 뭐는 짓거리가 국회에서도 막 소리 빽빽 질리더만 한동훈한테 된통 당하고 김병욱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김병욱이가 그러니까 우리 김은혜 후보가 뭐라고 하냐면 흥분하실 일이 아니지 않아요? 아니 흥분은 여기서 하나? 흥분을 아무 데서 해? 어떻게 흥분이? 아니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님이 흥분을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김병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의가 아니잖아. 예의가. 잠깐이야. 청소하냐? 아니 예의가 아니잖아. 아니 지가 소리 질러놓고서 지가 소리 질러. 사실 아닌 얘기 왜 하는데? 그래놓고 나중에 흥분하지 마세요. 김은혜 의원이 그렇게 후보가 얘기하니까 예의가 아니잖아. 예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지가 예의 안 지켜놓고. 이게 내장 없는 떼거리들의 그 원래 직업이에요. 다 이재명스러워. 하나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성남시를 국민의힘이 다 기발 꽂자. 안철수 의원이 김은혜 의원 만약에 선거 때 유세해준대. 김은혜 의원이 안철수 의원 유세해준대야. 둘이 같이. 서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내야지. 김병국이 끝나시오. 내가 볼 때. 우리 저 최송남님, 정광훈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정광훈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말씀하셨는데 뭐 정광훈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사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시고 또 교회가 부흥하게끔 영역을 넓혀가고 여기에 전념하시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이제 정치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광화문 태극기 부대도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활성화가 됐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기 다니는 교인 분이. 근데 그거는 정광훈 목사님이 활성화시키고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냥 대한민국 애국자들이 나가서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뭐 우리 공화당 정광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태극기 부대를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한다는 건 기분 나쁜 말이니까 이용이라는 말 빼고 이분들과 함께 저 박근혜 대통령님을 소환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 왔다는 얘기밖에 나는 다른 답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한때는 정광훈 목사님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목사 일에만 충실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는 정치인들에 맡기면 좋겠다. 아니면 당을 만드시면 돼요. 정광훈 목사님이 당을 하나 만드시면 돼. 그리고 그 당을 만들어서 등록하고 선관위에. 그리고 그 당에서 출마시켜요. 그리고 의석 가져가는겨. 그러시면 욕 안 드시는데 잠깐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다 공천원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라. 저번에는 뭐 한동훈 자르자. 뭐 이런 걸 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아니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겨. 정광훈 목사님 잘하시는데 절대 정치에는 개입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정광훈 목사님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목사로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데 왜 굳이 자꾸만 목사님이
저 국민의힘 정치에 관여하셔가지고 그러시는 건 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말 쓰신 분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님도 어떻게 보면요, 황교안 뭐 이런 분들도 정광훈 목사님한테 사실은 피해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광훈 목사님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감옥에 갔을 때 변호사라고 사주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면회 가셨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말씀으로만 광화문에서 태극기 부대 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셨잖아요. 난 그런 거를 보고 잘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성남님.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강한 교회인데 대통령님한테 무엇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로세로? 뭐 얘들도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니 그 책 출간해가지고 많이 팔았잖아요. 얘들도. 대부분 보면은 우리 박 전 대통령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 권력, 자기들 돈 이런 거 챙기는데 목숨을 걸었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대통령한테 진정으로 대통령 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 다 알아. 우리 공화당 그 양반 대통령 위해서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공화당 이거 거기에 그냥 태극기 부대들 꼬들겨가지고 이거 받아내가지고 막 몇백억씩 받아가지고 그거 대통령을 썼습니까? 아니잖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원진, 맞아요. 조원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당이지, 사당. 이게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다 진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까미 인사해라. 너 아까 언제 올라왔니 여기? 아유. 언제 올라왔어? 언제 왔냐고? 인사. 어이. 인사요, 인사. 저기. 인사하라고. 인사하라고, 인사.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완전히 인사 안 했네. 자, 그럼 마무리하고요. 예. 내일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와, 까미 많이 컸어요. 예, 많이 컸어요. 야, 너 많이 컸다잖아. 여기서 인사 좀 해. 콧만 재지 말고, 아유. 하품이나 하고, 우리 까미가 이게 이제, 이 아래쪽으로 하얗잖아요. 우리처럼 까맣고. 여러분, 저는 마무리하고, 저 들어가더라도 얘는 좀 더 있을 거예요. 나중에 편집해서 우리 PD가 쓰려고 하나 본데. 나 들어간다고. 예, 고맙습니다. 충성!